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삼각함수라는 단어로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로 들어갈 때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배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건 삼각비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건 삼각비로 배운 거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값과 y값이 있는 놈인 거고, 삼각비는 그냥 비율값만 외운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다른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기초 작업부터 다집니다. 근데 요 기초 작업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기초 작업이 뭐냐면 호도법이라고 해서 각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우리가 쓰는 각도는 360도를 사방을 360도로 360 등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30도니 45도니 하는 거는 전체 평면을 360 조각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가느다랗게. 그거를 1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중에 한 조각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퍼진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틈의 이 틈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유용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자연과학에서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360도를 잘 쓰지 않아요. 뭘 쓰냐? 똑같은 각도를 재는 방법인데 호도법이라는 걸 잽니다. 호도법.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각도를 호의 길이로 나타낸 거예요. 심각하죠? 각도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벌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벌어진 정도를 길이 값으로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호의 길이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1차원하고 1차원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2차원 곱하기 2차원 하면 4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차거든요. 길이가 2차. 그러니까 각도를 2차로 표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얘는 차원이 없는 애예요. 벌어진 정도만 나타내는 거죠. 차원 값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설은 그 정도 하고 얘는 호의 길이 값으로 각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호의 길이 값. 그래서 이름이 호도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호죠? 다른 말로 하면 부채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가 호의 길이에요. 호예요. 이때 여기 반지름이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반지름이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호의 길이가 이 길이가 정확하게 반지름하고 같으면 그때 각을 얼마라고 하냐면 1 라디안이라고 정의했어요. 다시 뭐라고 정했냐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값하고 정확하게 똑같을 때 그때 각을 1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라디안도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우리 영어 잘하는 서연이 반지름이 뭐죠 영어로? 몰라요. 반지름 영어로 아는 사람? 레디어스예요. 반경이라고 불러 영어로. 레디어스. 거기에 앞자르가 라디안이에요. 여기 라디안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하고 관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원이 똑같으니까. 아무튼 이건 잡소리고. 어쨌든 얘를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때. 그때는. 그러면 우리 전체 원주는 얼마죠? 2파이r이죠. 따라서 전체 각도는 참 바빠 이 새끼들. 전체 각도는 반지름과 똑같을 때가 1이잖아.
근데 그런 반지름이 몇 개 있는 거야? 2파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각도가 2파이 라디안이겠지. 근데 그게 누구랑 같은 거야? 360도. 우리가 흔히 아는 360도랑 같은 거지. 맞잖아. 이 전체 360도. 그게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360도랑 2파이 라디안은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집중해서 듣고 있어?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힘들어. 따라서 약분하면 따라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같은 게 180도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3.14 라디안, 3 라디안 조금 넘는 게 얘가 3 라디안 조금 넘는 게 180도라고. 내 말 이해됐어요? 이게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이 라디안 이해됐어요? 저게 똑같이 가는데 요게 3보다 조금 더 가겠죠. 3.14 1.14 정도 가겠지. 그러면 이게 쭉 수평이 돼서 180도 나온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가 기본이다. 얘 외워야 된다. 파이 라디안이 얼마다? 180도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 라디안은 보통 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 파이가 180도다. 그러면 잘 봐. 1도는 몇 라디안이야? 산수야 산수. 1도 180분의 2. 그렇지. 180분의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해됩니까? 그러면 1 라디안은 얼마야? 여기를 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3.14니까 3.14에 180도니까 이해됐어요? 60도 조금 모자르겠죠. 3일 때가 정확하게 60도니까 60도 채 안 되는 거죠. 이 각도가 60도 조금 모자라는 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각도로 따지면. 내 말 이해됐어요? 얘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할 거예요. 호도법 연습. 이거 집에 가면 니네 안 할 거니까. 있어요? 네? 이거 이해됐어?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파이 라디안을 180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좋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왜 이게 좋은지. 일단은 얘부터 익숙해지자고. 그러면 1도는 몇 라디안이냐? 요걸 10을 써놓고서 180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만 기억하면 돼요. 얘만.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1 라디안을 알고 싶으면 1 라디안을 여기를 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6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6분의 파이. 여기를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양변. 몇 도? 30도. 오케이? 이해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앞으로 6분의 30도라고 안 해. 6분의 파이라고 해. 왜 파이가 180도예요? 저희 씨. 나 방금 욕 나올 뻔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호도법. 호의 길이로 각을 표시한 거라고 그랬어. 정의 내리기를 1 라디안을 이게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 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아질 때를 1로 잡았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전체 원은 호의 길이가 전체 원 호라고 할 수도 없죠. 원주죠. 원주 얼마예요? 2파이 r이잖아.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전체 각도는 그러면 1 r일 때가 1이잖아. r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잖아. 그 2파이 라디안이지. 네. 근데 그 전체 각도가 360도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과 360도가 똑같다고. 네.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하고 180도가 똑같지. 아, 에이씨. 갑자기 파이가 왜 180이냐고 얘기하면 이제 와서 너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졌잖아. 흥분해가지고. 다시 마스크 끼고. 이거 이해됐어? 6분의 파이. 앞으로 이제 30도라는 말 안 써. 영원히. 너네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30도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 6분의 파이라고 써. 30도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빨리 익숙해져야 돼. 왜 30도예요? 30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사인 30도니. 자, 3분의 파이 몇 도야?
60도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퀴즈. 45도도 많이 쓰는 거죠? 45도는 몇 파이? 2. 요거 45도로 만들어야 돼. 4분의 파이. 네, 4분의 파이. 우측에서는 이해됐죠? 자, 90도는 2분의 파이. 그렇죠. 2분의 8. 이해됐어요? 얘 세트가 얘가 기본 세트예요. 이해다. 얘가 기본 세트예요. 이거 갖고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만들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15도를 파이로 나타내고 싶으면 30도를 머리에 떠올리고 아, 이 자식의 절반이겠다. 그래서 15도는 1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냅니다. 가령 12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60도의 2배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각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파이가 180이어서 저기다 넣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135도를 알고 싶어요. 45도가 곱하기 3이 되면 135입니다. 따라서 얘는 4분의 3파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빨리빨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4분의 3파이면 135도. 왜? 4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 45도가 3개 있다. 135도네. 이렇게 돼야 돼요. 요 기본 세트를 갖고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게임이. 150도 30도가 5개 있는 거죠. 따라서 6분의 5파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습니까? 기본 세트 갖고 다 만들어냅니다. 270도 90도가 3개 있는 거예요. 2분의 3파이. 이거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반에. 이거 초반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뒤로 영영 삼각함수하고 멀어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왜? 앞으로 각도를 절대 이 각도를 안 쓸 거니까. 안 씁니다. 이제 안 나와요. 절대로 수학 교과서에.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다 이걸로 써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 기본 세트에서 적당히 곱하거나 적당히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각을 다 파이로 바꾸거나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12분의 파이를 봤죠? 아, 6분의 파이가 반토막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구나. 3분의 2파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3분의 파이가 2개 있구나.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얘는 120도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빨리 그게 계산이 되는 거죠.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가 즉 30도가 5개 있다. 150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거부터가 돼야 앞으로 뭘 해도 해먹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됐어요? 이 기본 세트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얘를 외워야 돼요. 원리는 여기서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곱한 거긴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 세트 정도는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응용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것까지는 이것도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까지 바라기에는 좀 약간 무리고 최소한 요 세트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 왜 하냐? 갑자기 왜 나를 괴롭히냐? 360도 잘 쓰고 있던 나를 왜 그러냐? 이게 좋은 점이 있어. 짱 좋아. 이제부터 또 얘의 좋은 점을 설명할게요. 왜 이거를 이공계에서 쓰는지. 얘의 특징이 뭐라고? 이 각도의 특징이 각을 길이로 나타낸 거예요.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길이라든가 넓이를 계산하는데 짱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야, 이게 1라디안이면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라는 뜻이잖아.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딘가에 이만큼이 있어. 어? 여기가 2라디안이래.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래. 그럼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1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일반화시키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야. 여기가 반지름이어서 r이야.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얘랑 얘를 그냥 곱하면 돼. r 세타야. 이 각도랑 길이랑 곱하면 그냥 호의 길이가 바로 나와. 그렇지 않아요? 얘랑 곱하면 얘가 그냥 나온다고. 호의 길이 구하려고 초딩처럼 얘가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이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여기 120도면 전체 원의 3분의 1이니까 전체 원 2파이 r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치고 별생 쇼를 다 했잖아. 그치? 이제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각도랑 반지름만 곱하면 나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얘가 6분의 파이야. 근데 반지름이 10이래. 아니 반지름 10 싫어. 깔끔하게 12. 여기까지 있어? 이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장난합니까? 얘랑 곱하면 돼.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쉽다. 이해됐어요? 첫 번째, 호의 길이를 구하기가 너무 쉽다.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반지름과 각도를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지름과 각도를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왜 자, 같아요? 애초에 각도를 새끼야 호의 길이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나오지. 아니 이거 좀 전에 보여줬. 숨을 못 쉬어. 여기가 1라디안이야. 서연아. 그럼 1라디안의 원래 뜻이 뭐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서로 똑같을 때 그때 각도가 1이잖아. 근데 여기가 마침 그 1이래. 근데 반지름은 3이래.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3. 이해됐어? 근데 거꾸로 여기가 2래. 반지름이 5래. 그러면 호의 길이가 이게 5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 호의 길이가 10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랑 5를 곱하면 그게 바로 호의 길이라고. 왜 꼭 한 번을 더 해야지 이해를 하죠? 안 듣고 있다가? 따라서 호의 길이가 그냥 반지름 곱하기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안 각을 쓰면 엄청 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만 편한가? 우리 호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호의 넓이 전체 여기서 전체 파이 r 제곱에서 요게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전체는 이 전체 각도가 몇 도입니까?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에 맞습니까? 내꺼 세타 라디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의 몇 분의 몇이다 나오는 거죠. 이 파이 r 제곱에 요만큼 맞습니까? 약분하면 파이 없어지고요. 남은 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의미를 가져요. 이 중에서 r 세타는 뭐랑 똑같다고요? 호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럼 거기를 적용하면 2분의 1 RL로 바뀌죠. 와 대박. 내가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 알면 얘랑 얘를 곱해서 절반 때리면 이게 바로 부채꼴 넓이야. 그 뜻이야.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 알면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 알면 그 두 개 곱해서 반띵하면 호의 넓이라고. 초딩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쟤 또 안 듣고 있다. 미쳐버리 또 물어보겠지. 저기 왜 저러는지. 들었어요. 다시 얘가 반지름, 얘가 호의 길이 곱해서 절반 때리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얼마? 25. 그냥 바로 나와. 부채꼴 넓이가 25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어? 이 세상에? 호의 넓이 S가 2분의 1 RL로 계산돼.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서 반띵하면 호의 넓이야. 다시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서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절반 때리면 바로 얘의 넓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긴 하지. 이거 뭐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R 제곱 세타.
얘 제곱에 얘 곱하면. 근데 이게 제곱하고 곱하고 이게 좀 번거롭지. 더 직관적인 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한 다음에 반띵하면 부채꼴 넓이라고. 그러니까 각도만 바꾸면 이 세상에 넓이와 길이 구하는데 얘처럼 직관적인 애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각도만 뭐로 바꾸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라디안으로만 바꾸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곱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 곱셈으로. 호의 길이도 다이렉트 곱셈으로 나오고요. 반지름하고 각도하고 곱하면 바로 나오고요. 호의 길이 나오면 얘랑 얘랑 곱해서 절반 때리면 부채꼴 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딩도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할 수 있게 해주죠. 원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하면 나와 외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단순 곱셈으로 부채꼴 넓이가 바로바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이런 장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얘 이렇게 짱이지 않냐? 진짜 좋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만 익숙하게 만들어놔. 6분의 파이가 30도고 30도가 6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는 45도야. 이제부터 45도는 버리고 4분의 파이라고 써. 이것만 익숙해지면 돼. 그러면 모든 게 곱하기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호도법을 앞으로 애용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호도법이에요.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호도법을 우리 먼저 했는데 각이란 건 도대체 뭐냐? 각. 근본적인 질문. 각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봅시다. 원래 각부터 해야 됐지만 여러분들의 주의력 결핍 때문에 일단 약간 더 반짝반짝거리는 호도법부터 먼저 했어요. 이제 각을 한번 볼까요? 각이라는 건 뭐냐면 각은 원래 한자로 따지면 코뿔소 뿔을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각. 코뿔소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아니야? 나 이것도 못 그래? 코뿔소 뿔도? 요 모양을 보고 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활이 각궁이잖아요. 각궁. 각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코뿔소 뿔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이게 각이에요. 근데 얘가 뭐냐? 발전을 하면 수학적으로 반직선이 만드는 도형입니다. 심지어 얘의 정체가 도형이에요. 도형. 두 반직선이 만드는 도형입니다. 두 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죠. 반직선 이렇게 이게 두 반직선이에요. 여기가 시점, 종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시점을 서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도형이 되려면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건 내가 생략한 거예요. 두 반직선의 시점이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거 각 아니야. 두 반직선의 시점, 시작되는 점이 동일할 때 만들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요 놈의 요 모양을 각이라고 불러요. 이때 각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기본으로 평평한 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축 같은 놈, X축은 아닌데 X축 같은 놈, 평평한 애. 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둘이 포개져 있던 애가 하나가 밑에 있는 건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플러스 각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각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의 각도를 45도라고 했을 때 이쪽은 플러스 45도가 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45도. 콜? 이쪽으로 따지면 똑같은 각을 플러스 45도나 마이너스 315도나 같은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같다 이거죠.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모양이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내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플러스가 있고 각도에는 마이너스 각이 있다. 얘는 회전을 얘가 둘이 겹쳐져 있다가 요 놈이
위로 솟구쳐서 만들었느냐 아래로 꺼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갈려요. 모양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각의 상식 첫 번째. 두 번째 상식은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한 거 한 번만 움직인 거랑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된 거랑 차이를 느껴? 없잖아. 내 눈에 보기엔 똑같거든. 그럼 두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똑같거든. 얘를 몇 바퀴 돌려서 여기 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한 번만 가서 45도를 만든 거지. 한 바퀴 싹 돌고서 더 가서 45도 만든 거지. 아니면 10바퀴쯤 돌아서 이렇게 된 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까칠하게, 깐깐하게 따지면 이 45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렸다. 그럼 이 각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360도 몇 바퀴 돌렸다 이거죠. 얘가 빵이면 한 바퀴도 안 돌려서 45도 만든 거고요. 얘가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45도 만든 거고요. 얘가 2면 두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얘가 회전수죠. 몇 바퀴 돌렸는지 그 회전수죠.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봐. 얘는 그 n이 0일 때의 값인 거고요. 얘는 그 n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15도. 따라서 이 두 각이 같은 거죠. 얘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쓰는 거를 일반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정확한 표현 아니냐? 몇 바퀴 돌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최소한 좀 럭셔리,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꼼꼼하게,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게 일반 각으로 세타를 표현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하나 더. 360도 이제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어요? 버리기로 했죠. 뭐로 쓰기로 했어요? 라디안으로 쓰기로 했죠. 따라서 내 머릿속에 360도 촌스럽게 360도 곱하기 n이 아니라 2파이 곱하기 n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알파는 보통 0보다 큰 값으로 따져요. 이해됐어요? 양수만 취급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0보다 크다만 하면 되는데 알파는 0보다 크다. 여기 양수. 앞으로 2파이 n 플러스 알파. 이게 일반각의 형태다. 이 n 값에 따라서 얘와 얘는 같은 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일반각을 물어봐요. 이제 앞으로 이게 각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각이라고 부를 거다. 각은 도형인데 두 반지선이 만드는 도형인데 생각에 관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플러스 45도랑 마이너스 315도가 똑같은 건데 애초에 똑같은데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왜 똑같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일반각이라는 거. 이게 몇 번 돌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얘는 n값이 0일 때의 값이고 얘는 n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같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또 기초상식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아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전체 평면을 몇 가지 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x축, y축 있을 때 여기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철수가 오늘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원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쬐끔하는 애들이 뭐 하나 알면 맨날 그거 써먹죠. 꼬맹이들 보면 1사분면 여기 0이죠. 여기 2분의 파이죠. 이해됐어요? 90도. 여기 파이죠. 여기 2분의 3파이죠. 270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1사분면을 표현하고 싶다. 1사분면 여기를 이 공간을 표현하고 싶다.
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0보다 크고 1사분면에 있는 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 참고로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애초부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상식이었어요. X축, Y축, 원점, 교차는 원점 이런 거는 4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4분면에 속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할 때 봐. 무식할 때는 0도에서부터 0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1사분면입니다 라고 표현했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유식해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 2n 파이 또는 2파이 n도 좋아요. 2파이 n도 좋아요. 2파이 n 일반각이니까. 응? 플러스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세타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야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1사분면의 표현이에요. 1사분면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냥 무식하게 0,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2사분면 과거에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가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이게 좀 더 정밀하다. 2파이 n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세타가 2파이 n 플러스 파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4분면의 표현을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 앞으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 죽으라고 안 듣는 애들 있죠? 뭐 어쩌라고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시험을 내죠. 얘를 시험을 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이해됩니까? 그 시험 문제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일반각 표현을 배웠어요. 포도법도 배웠고요. 근데 말 안 듣는 놈들 때문에 얘를 꼭 시험을 봅니다. 무조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볼까요? 자, 1번 필수예제 1번. 이 시험을 꼭 낸다고. 세타라는 것이 1사분면에 속해 있는 각이다. 그렇다면 3분의 세타가 존재 가능한 4분면이 몇 개나 되는지 다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무식한 애들은 이거 일반각을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세타 1사분면 각이라며. 그러면 세타는 0도에서부터 90도 다른 말로 0에서부터 세타는 2분의 파이가 호도폭도 배웠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세타는 당연히 0에서부터 6분의 파이 사이까지 아니야? 0에서부터 30도 1사분면이지 뭘 더 찾으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과거에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거였으면 시험 문제 냈겠니? 이해됐어? 이게 아니라 얘가 틀린 거죠. 얘가 아니라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해됐죠? 어떻게 써야 돼? 360도 곱하기 n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 이렇게 써야지 된다 이거예요. 일반각이니까. 그러면 3분의 세타 역시 여기는 3을 했으니까 120도 곱하기 n 여기는 12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30도 30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때마다 n이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모른다 이거야. 마이너스 되고 n이 0이면 이 각도는 0에서부터 0 집었으니까 30도까지니까 1사분면 맞죠. 이거 하나 처음에 나왔던 이거죠. 하지만 1이면 120도 사이에서부터 얼마예요? 150도 사이까지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에 따라 한 바퀴 돌았으면 이거 가능하다고. 얘는 몇 사분면에 가는 2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n이 2면 240도에서부터 240에다가 270도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3, 4분면도 가능한 거예요. 두 바퀴 돌아서 내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바퀴 수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n이 3이면 360도에서부터 360도 더하기 30도인데 얘는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360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일사분면이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다 가능하다 이거지. 몇 바퀴를 돌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단순 무식하게 구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 분야를 그래서 꼭 물어본다고 학교에서 반드시 물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내서 걔로 하여금 이 체제를 따라가게 만들죠. 앞으로 일반각 체제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정도 따라온 애도 있어. 그럼 기특하잖아? 그럼 너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살짝 후 응용도 합니다. 이렇게. 이서영 자꾸 멍 때릴래? 오늘 첫날이잖아. 새로 뭔가를 하는 날이잖아. 어차피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 있는 건데 시기야. 이것도 또 보충할래? 3월에? 아니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딴 애들 다 알아듣고 거기 끄덕거리는데 너 혼자 따뜻하고 있고.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똑같다. 아 동경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동경이 약간 뭐냐면요 얘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움직인 놈 있죠? 이해됐어요? 요 놈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움직일 동자 써서. 얘가 동경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는 애고. 얘는 시초선. 얘는 동경. 아까 얘네들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 시초선, 요거 동경.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이 모습과 7세타가 나타내는 모습이 서로 똑같다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 몇 바퀴 도는 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각 세타가 가능한 크기를 구하려고. 이게 언제 가능하겠냐? 이런 일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7세타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로 왔다가 쳐봐. 그래서 여기 딱 만들었어. 이해됐어? 그럼 얘가 7세타야 또. 그러면 7세타와 세타가 그래서 같아 보여.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7세타에서 세타만큼 백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항상 시초선으로 다시 오는 거죠. 즉 0도로 오는 거죠. 0도. 이해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7세타와 세타를 빼면 얘가 여기로 보인다고. 근데 이걸 쓸 때도 일반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빵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때문에 이거 이해됩니까? 따라서 세타는 여기 6세타니까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세타가 가능한 값은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60도고요. 2일 때는 120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있겠죠.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다? 세타는 0에서부터 90도 사이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만 60도만 가능하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 내기 나름이죠. 얘와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사분면에 딱 있을 때 여기가 세타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7세타는 여기 와 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7세타래.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각도가 똑같은 거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디 오는 거야 이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따라서 얘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란 말이야.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라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문제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결론은 7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더라. 일직선으로. 그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럼 이 그림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하기엔 뭘 생각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막곡지각도 똑같으니까 7세타에서 세타만큼 백했다는 게 뺐다는 얘기죠. 백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항상 180도로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0, 1, 2, 3, 4 집어넣으면서 아까처럼 이런 주어진 조건에 맞는 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내는 건 아니다 이거지. 문제마다 내는 게 다르니까 그 문제에 합당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서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내 말 이해돼요? 뭐 더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더해서 뭔가 의미 있는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호도법 아까 얘기했죠? 호도법도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호도법 설명 다 했는데 자 호도법도 한번 자 첫 번째 호도법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던 360도 그거를 몇 파이인지로 바꾸는 거야. 또 파이로 돼 있는 걸 몇 도로 바꾸는 거. 이거 왔다리 갔다리가 잘 돼야 된다. 그때 항상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다? 항상 뭐를 갖고 있다? 180도가 곧 파이 라디안이다. 이게 출발선이고 기본 세트가 있었지. 뭔 세트? 6분의 파이가 30도 4분의 파이가 45도 3분의 파이가 60도 2분의 파이가 90도 이 세트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였었어요. 자,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기억 1번 예제 3번의 기억 이거 맞냐 이거지. 315도는 4분의 7파이가 되느냐 이해됐어요? 네? 곱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2파이 360도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게 이거죠. 그러면 360도에서 45도만큼 뺀 거죠. 315도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너무 빨랐어? 다시 4분의 7파이라는 게 보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360도잖아. 4분의 파이가 45도고 이렇게 빼서 맞냐 이거지. 315도 맞잖아.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600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1파이에 해당하냐. 자 생각해봐. 얘는 60도가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된 거야. 맞습니까? 60도라 하면 3분의 파이지. 거기에 마이너스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틀렸죠. 그러니까 기본 세트를 알고 있으면 이게 문제도 아닌 거죠. 금방 풀 수 있다. 디귿 6분의 7파이를 210도가 맞냐? 이렇게 됐죠?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30도. 거기에 7 뺐어요. 37에 21 맞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리얼 12분의 7파이 얘가 110도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12분의 파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6분의 파이의 절반 때린 거죠. 몇 도예요? 15도예요. 15도에다가 15 곱하기 7 해보세요. 105입니다. 암산하면 틀렸죠? 네. 이렇게 푸는 거. (4번) 자, 내가 호도법의 장점 설명했죠?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계산한 데 짱, 부채꼴 넓이 계산한 데 짱. 기억하시죠? 이런 호가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아, 이거 장난해? 이때 뭘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고 넓이도 구해서
두 개를 더해라 이렇게 된 거지. 아 장난하냐고. 얘랑 곱해서 2파이 나온 거잖아. 얘랑 곱하면 얘잖아.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간단하죠? 넓이는 장난해? 얘랑 곱해서 반띵. 넓이 S는 반띵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암산 문제인 거야. 얘 두 개 어떻게 돼? 더해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도 아니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냐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빨리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드세요.